안녕하세요. 한국 베이비산 이근정입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겨울학기 시작하셨나요? 네. 재미있게 아이들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월요일날 시도해보신 분,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 다음에 목금 이렇게 지날수록 아이들이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고, 저희도 수업을 해보면 월요일 선생님조차도 월요일날 좀 어색하고, 화요일날 조금 어제보다 낫고, 수요일날 좀 이제 발동 걸렸다, 목요일날 너무너무 재밌다, 금요일날 나 이제 뭐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한 주가 지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특히 신입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너무 이제 재밌어져가지고 애들하고 수업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 다음 수업이 이제 새롭게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한 주 한 주 되게 바쁘게 지나가시는데, 수요일쯤 되면 이제 몸에 완전히 익으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머님 그렇게 선생님들 여기저기 센터에 수업 다니시고, 문화센터 다니시고, 뭐 어린이집 수업 다니시고 이러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매번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화수쯤에 매일매일 수업을 하고 몇 타임씩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쯤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목요일쯤 아이들하고 착착착 호흡이 맞고, 그 다음에 금요일쯤엔 이제 애들 다 재밌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느낌이 받을 때쯤에 새로운 수업을 또 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몸에 익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그 전에 더 많이 연습을 하시지만 이렇게 본 수업에 들어가서도 아이들하고 좀 시간이 걸리고 본인이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머님들은 한 번 해가지고 애가 재미없네, 한 번 해가지고 애가 별로 반응이 안 오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어제랑 오늘보다 좀 더 재밌게 한 가지 더 놀아줄 거 없나, 그리고 아이의 반응은 어떤지 보고 엄마가 재미있게 노래 불러주고, 책으로만 먼저 시작하지 않아도 노래를 재밌게 하고 노래와 율동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브레인 사이언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 수업할 책은 뚜벅뚜벅 발자국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겨울이 됐고, 이제 좀 있으면 또 눈도 많이 오겠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눈도 오고, 이렇게 가을에 예쁜 낙엽도 지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고, 봄에는 또 새로운 꽃들이 많이 피는 그런 사계절이 너무너무 뚜렷한 그런 좋은 나라 아닐까요? 자, 겨울이면은 춥지만 저기 여름 나라에서 뭐 지내보면은 겨울이 너무 환상적인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겨울에 꽁꽁꽁 집에만 있지 말고, 눈이 올 때는 밖에도 한번 나가시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스키 타지 않았을 때도 어렸을 때 스키장에 데려간 적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스키를 좋아했어서 그 추억을 떠올리려고 간 적도 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에 가면 그렇게 많은 눈을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방이나 이런 데 눈이 잘 녹지 않지만, 서울은 차가 많이 다니니까 금세 눈이 녹잖아요. 근데 커피숍에, 그 스키장의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아이들은 눈밭에서 그 밑에서 그냥, 어렸을 때는 굳이 스키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눈썰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이에는 태워줄 필요도 없이 거기에서만 이렇게 눈 감고만 잠시 놀아줘도 아이들 그 머릿속에는 엄청난 그 기억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마다 스키장에는 한두 번씩 꼭 갔었고, 이제 크니까 자연스럽게 뭐 초등학교 전에도 스키를 타고, 그리고 이제 스키장에 가는 걸 좋아하고, 뭐 막 잘 타고 뭐 선수할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서 뭐 초급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혼자 걷다가 초급에서 놀다가 뭐 중급까지 가고, 그리고 고급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난이도 있는 데서도 타보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점점점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바로 상급 코스에 올라가서 뭐 점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엄마도 이제 시작하는 엄마표 수업이라면 어때요? 우리도 단계를 밟아 나가서 좀 더 재밌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어머님들한테 언어 발달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브레인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머니가 못해주면 누가 해줄까요? 기관에 맡긴다고 될까요? 언어치료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물론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친구도 언어치료센터에 수업을 하지만 전적으로 이거를 인지하고 열심히 해주는 건 부모의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잠깐 만나는 선생님들한테 팁을 얻는 거고, 문화센터에 가서도 잠깐 이렇게 놀면 재밌겠구나, 어머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런 걸 느끼시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한 번 더 놀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집에 있는 선생님은 저렇게 뭘 가져오셨지만 집에 있는 나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은 무엇이 있지, 이걸 응용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하고 재밌게밖에 지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시기에 온전히 아이한테 몰입해서 놀아줄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시고 나면 당연히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아주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이렇게 엄마랑 싸우거나 할 일이, 갈등을 이룰 일이 많이 없이 그렇게 잘 사춘기도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재미있게 또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기성찰지능이라고 하는 다중지능의 표시가 있는데요. 자기성찰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다중지능에서 8가지 지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찰지능인데, 예전에는 대인관계 지능이 좋아야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또 뭐 언어적인 지능, 수학적인 지능, 여러 가지 그런 지능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서 스마트폰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놀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어떤 자기 성찰 지능이 대단히 뭔가 성공을 이루고 꿈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어머님들이 옆에서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존재감을 인식시켜주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게 바로 자기 성찰 지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이들의 아이들 머릿속에, 나는 우리 가족의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소중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내가 위급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항상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SOS 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는 거를 많이 느낄수록 어때요?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거겠죠? 말 빠르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각 책마다도 그렇고, 또 일주일 동안 저도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의 전화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원장님도 만나고, 또 엄마들도 만나고, 이럴 일이 종종 있으면 그 얘기를 막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으면 막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브레인사인 시작하시는 어머님들, 이게 결코 어렵거나 또 어쨌든 반신반의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해보시면은 어머님이 달라지시는 게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아이는 즐거움이 따라오면서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거, 또 인지적인 거, 또 언어적인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놀아요 먼저 한번 보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수업도 재밌게 하고 계시고 글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을 삼켰을까요? 했죠. 그리고 이제 발자국인데, 발자국을 보며 누구의 발자국인지 찾아본다. 우리 아기 발자국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성찰 지능이니까 아이들에 대한 좀 더 우리 아이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크북 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구누드루송 카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오리, 호랑이 이런 것들이 블럭으로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도장 찍기, 손도장 찍기, 발자국 이름, 동물 이름 이런 거 맞춰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한꺼번에 이걸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차씩 집에서 월요일날 요만큼 아이가 반응이 없을 때는 좀 그냥 노래만 틀어주시고, 좀 반응이 있을 때는 책도 보여주시고, 또 몸놀이도 같이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항상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해송도 먼저 불러보시고 하면, 제가 좀 막 그 순서대로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 그냥 할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궁금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 숨어 있을까? 궁금해 엄마 궁금하다. 다 따라해보세요. 궁금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 숨어
궁금해. 친구들 궁금해요. 아기 이름 있으면 씀이나 궁금하지. 엄마랑 같이 볼까? 짜잔! 엄마가 오늘 가져온 책은 뚜벅뚜벅 발자국. 오, 여기 친구가 누구게? 까꿍! 누구게? 까꿍! 아, 누가 이렇게 왔나? 한번 볼까요?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고 발자국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고 뒤뚱 걸어가요. 누가 여기 눈밭에 걸어갔어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일까? 누굴까? 짜잔! 뒤뚱 오리가 뒤뚱 오리구나. 안녕 오리야. 오리가 눈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슬렁 걸어가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어슬렁 호랑이가 어슬렁. 호랑이 사인이에요. 깨깨 오리 사인이에요. 아장 누가 걸어가네.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아기구나. 아장 아기가 아장. 이렇게 해서 동화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눈밭을 걸어가는 모양, 그 다음에 동물의 이름, 발자국 모양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가지면 좋겠죠. 20개월 지금 이 브레인사인을 보니까 10몇 개월부터 5세까지 주로 이제 쭉 40몇 개월까지 한글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수업을 이렇게 그 개월수에 다 해보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이 수업을 똑같이 진행하더라도 아이들 반응이 정말 다 이렇게 연령별로 제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들 개월수나 또 아이들이 같은 개월수예요. 또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먼저 관찰하고 아이한테 맞춰서 같이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재미있지만 엄마도 약간 이제 끌고 갈 수 있게 약간씩 하나씩 더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면 아이도 더 흥미롭게 하고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를 익히고 나면 워크북 활동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놀이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게 없을 때는 스티커를 붙여보면 되고 이렇게 번거롭고 하면 스티커 붙이셔도 돼요. 스티커 당연히 붙이셔도 되고 한 번 더 놀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이거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저는 근데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오리 꽥꽥꽥꽥 나는 오리야. 오리가 뒤뚱 뒤뚱 걸어간 나는 오리. 어슬렁 나는 누구게. 짜잔 호랑이구나. 그래 나는 호랑이야. 호랑이 사인은 두 손으로 이렇게 줄무늬를 나타내거든요. 호랑이가 어슬렁 아장 아기가 아장. 자 이거는 어쩌면 신체 놀이처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주로 신체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여기 손가락 도장 같은 경우는 물감 같은 거 이제 좀 큰 아이들은요. 큰 아이들은 물감 같은 거를 이렇게 한 세 종류 색깔을 가지고 원색 빨강, 노랑, 파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찍어보는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손이 이게 색이 이렇게 섞이잖아요. 우리 나중에 또 색이 섞이는 그런 수업도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찍어보는 거지. 하얀 면들을 찍어서 이렇게 도장 찍기, 발자국처럼 찍기, 모양 보기 이런 것들 내 손가락 모양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워크북 활동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인형 퍼펫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랑 약간 노래 들으면서 인형극처럼도 보여줄 수 있죠. 한번 제가 인형극처럼 해볼까요? 걸어가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뒤뚱 오리가 뒤뚱 오리구나. 어슬렁 걸어가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어슬렁 호랑이가 어슬렁 딴따단따단. 아장 걸어가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아장
자, 이런 거보다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엄마가 직접 놀아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엄마가 몸으로 놀아주려면은 어떻게 해요? 귀찮아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뒤로 조금 물러서 일어서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어서 아이들 이렇게.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뒤뚱뒤뚱 뒤뚱 오리가 뒤뚱 깨깨깨깨깨깨 오리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가 어슬렁. 아장아장 걸어가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아장아장아장 아기가 아장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뒤뚱뒤뚱뒤뚱 걸어가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뒤뚱뒤뚱뒤뚱 오리가 뒤뚱 이제 뒤뚱뒤뚱 걸어야죠. 뒤뚱뒤뚱뒤뚱. 아슬렁 아슬렁 걸어가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가 어슬렁. 아! 아장아장 걸어가요 눈 위로 걸어간 친구는 누구? 아장아장아장 아기가 아장 자, 아이 앞인데 무엇인지 못합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뒤뚱뒤뚱 거릴 때도 되게 웃기게, 최대한 웃기게 뒤뚱뒤뚱 걷고, 호랑이는 뭐 무섭고 용맹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걷고, 아기는 귀여운 느낌으로 걷고, 이렇게 해서 아이 앞에서 엄마가 뮤지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 앞에서 춤도 추고, 또 동작도 보여주고, 그리고서는 와, 재밌다. 우리 아이도 그럼 엄마랑 똑같이 모방하잖아요. 그렇게 모방해서 재미있게 놀다 보면 엄마랑 아이랑 애착관계도 좋아지고 상호작용은 더없이 좋아지고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발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엄마랑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자꾸 엄마한테 와서 찡찡거리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나면 좀 큰 아이들은 어때요? 블럭을 가지고 오리랑 호랑이라는 글씨를 또 블럭으로 맞춰볼 수 있죠. 한글 블럭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맞춰보는 놀이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또 한 장 이렇게 하는 건 오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 발자국 도장 찍기 이렇게 뭐 해놓은 거는 뭐 프린트 안 하셔도 당연히 되죠. 그냥 하나 올려드리는 거고 여기다가 아이 손바닥 또 발바닥 이렇게 도장 찍고 가능하면 엄마 발바닥, 아빠 발바닥 이렇게 찍어서 우리 가족 발바닥 벽에다 붙여놓고 이름도 보여주고 누구 아빠 발바닥 어디 있지? 그럼 아이가 여기 있고 엄마 발바닥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을 집에다 보여주면 아이가 기억하고 또 재미있어하고 그 책을 또 가져와서 함께 보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한 주를 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재밌죠? 네, 브레인사인 함께 하시면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해지는 우리 힘들지 않는 육아 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후기 기다릴게요.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판타스쿨 카페에 오시면 브레인사인 엄마표 수업을 같이 해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사인 수업 우리 집에서 엄마표로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